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 전역 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나타난 한 마리의 개. 이름은 고스트, 한국 진돗개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불이 났고 그는 안에 갇혔습니다. 그를 구한 건 바로 그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과연 이 개는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마음까지 치유했을까요? 한국 진돗개가 미국에서 일으킨 기적과 엄청난 감동. 지금 이야기 소개합니다. 존 밀러는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전쟁터를 누비던 용감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전역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게 된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내쉬었죠. 또 하루가 시작됐군. 존의 오두막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근처에 있었어요. 낡은 목조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과 단절된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벽에는 군 시절 사진 한 장만이 걸려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공허함으로 가득했죠. 가구라고는 침대와 테이블,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항상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존은 종종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과 자란 수염은 그의 내면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죠. PTSD라는 그림자는 존을 밤마다 괴롭혔어요. 악몽에 시달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는 일이 다반사였죠. 땀에 젖은 채로 벌떡 일어나 주변을 경계하다가 자신이 전장이 아닌 오두막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잠들지 못했어요. 그럴 때면 술병을 찾았죠. 마을 사람들은 존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사는 남자, 항상 혼자만 있더라. 전쟁에서 돌아온 후로 이상해졌대. 때론 친절한 이웃이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존은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어요. 매일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오두막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사람들과의 대화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존은 늘 그렇듯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오두막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군인의 본능이었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덤불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어요. 날카로운 두 귀와 곧게 선 꼬리가 특징적이었죠. 개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야위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목줄이나 인식표도 없었죠. 어디서 왔니? 존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그 눈빛이 묘하게 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맑고 지혜로워 보이는 눈동자였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존은 주머니에서 아침에 먹으려고 가져온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반으로 나눠 개에게 내밀었죠. 배고프지? 먹어. 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존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다 먹은 후에도 개는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존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죠. 집에 가렴. 존이 말했지만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존이 오두막으로 돌아갈 때 개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어요. 오두막 앞에 도착해서 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생각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하얀 계획에서는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죠. 오히려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들어와. 존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걔는 마치 이해한 듯 조용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구석에 있는 낡은 러그 위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죠. 존은 부엌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 물을 담아개 앞에 놓았어요. 목마르지? 걔는 고맙다는 듯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존은 문득 이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털이 하얗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 같으니. 고스트는 어때?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은 것처럼 걔는 고개를 들고 존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지은 미소였죠. 이것이 존 밀러와 고스트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두 생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비교적 편안한 밤을 보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몸을 일으키자 고스트가 침대 발치에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를 지키듯이요. 아직 여기 있었네. 존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어젯밤 그는 아침이 되면 고스트가 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고스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존이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존은 침대에서 내려와 오두막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숲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오랜만에 밖에 나가 좀 더 긴 산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같이 걸을래? 그가 고스트에게 물었어요. 마치 대답하듯 고스트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존은 오랜만에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고스트는 때로는 앞서 뛰고 때로는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그를 안내하는 듯 했죠. 너 정말 똑똑하구나. 존이 말했습니다. 고스트의 눈빛은 단순한 게 그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 지혜를 간직한 영혼 같았죠. 산책에서 돌아온 후 존은 냉장고를 열어 고스트에게 줄 음식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의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죠. 이런, 내게 줄 만한 게 별로 없네. 존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이나 포장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죠. 마을에 가서 장을 봐야겠어. 존은 결심했어요. 평소라면 귀찮아서 미뤘을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스트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상점에 들른 존을 보고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밀러 씨. 존은 개 사료와 간식,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료품을 구매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주인이 물었어요. 반려견을 키우게 되셨나요? 존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그런 셈이에요. 그의 대답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고스트를 자신에게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존은 고스트에게 사료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죠. 간단한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이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며 존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존은 평소처럼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습관적으로 따르던 양보다 적게 따랐어요. 고스트가 그의 발치에 누워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맑은 눈빛 앞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이 왠지 미안하게 느껴졌죠. 그래, 내 덕분에 조금은 인간 같아졌어. 다음 날부터 존과 고스트의 일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존이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동안 고스트는 조용히 그 옆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존이 깜빡 잊은 일을
고스트가 상기시켜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약을 먹어야 할 시간에 고스트가 약병이 있는 선반 앞에서 짖는다든지 하는 식이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고스트가 존의 PTSD 증상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는 점이었어요. 존이 악몽에 시달려 잠에서 깨기 전에 고스트가 먼저 깨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몸을 기대곤 했죠. 그런 순간마다 존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넌 내 수호천사인가 보다. 일주일이 지나자 존은 자신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술을 마시는 양이 줄었고 식사도 조금씩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오랜만에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고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고스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스트의 특징과 일치하는 게 품종을 찾아보았죠. 진돗개. 존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원산에 충직한 개라는 설명과 함께 고스트와 똑같이 생긴 개들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너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친구였구나. 존이 고스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정보를 더 읽어보니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지능이 높은 품종이라고 했어요. 어쩌다 이런 곳에 혼자 있게 된 거지? 존은 궁금했지만 고스트의 과거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마을의 수의사를 찾아가 고스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수의사 사라 박사는 고스트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죠. 놀랍게도 건강 상태가 좋네요. 약간의 영양 결핍이 있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마이크로칩은 없어서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키우려고요. 존의 말에 사라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된 삶을 살던 그가 갑자기 반려동물을 들이겠다는 결정이 의외였을 테니까요.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밀러 씨.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력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존은 애완용품 가게에 들러 고스트를 위한 침대와 장난감, 목줄을 샀어요. 고스트를 위해 쇼핑을 하는 동안 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죠. 가게 직원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이번에는 존도 짧게나마 대화를 이어갔어요. 네, 새로운 친구를 위한 거예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후 존은 고스트의 침대를 자신의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곳이 내 집이야. 하지만 고스트는 여전히 존의 침대 발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존은 미소 지었죠.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그날 밤 존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후로 처음 하는 일이었죠. 오늘 나는 고스트라는 이름의 진돗개와 함께 살기로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녀석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치 오랜 전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존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창밖을 바라볼 이유조차 찾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고스트의 숨소리를 들으며 존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존은 오두막의 난로를 점검하고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더 많이 준비했죠. 평소라면 귀찮아서 미뤘을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고스트와 함께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도 걸어보았습니다. 단순한 전구 몇 개와 작은 틀이었지만 존에게는 커다란 변화였어요. 고스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반짝이는 전구들을 바라보았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숲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존의 오두막은 마치 겨울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아침마다 고스트는 문 앞에 앉아 존이 일어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존이 눈을 뜨면 기쁨에 찬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죠. 좋은 아침, 고스트. 존이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존은 커피를 내리며 오늘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책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오두막 주변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집 주변 눈을 치우고 장작도 더 모아야겠다. 아침 식사 후 존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고스트도 바짝 따라 나왔죠. 하얀 눈밭 위에 서 있는 하얀 진돗개의 모습은 마치 눈의 정령 같았어요. 너 정말 이름값 하는구나, 고스트.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을 치우는 동안 고스트는 장난스럽게 뛰어다녔어요. 때로는 존이 방금 치운 곳에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죠.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법한 일이었지만 존은 오히려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녀석, 정말 장난꾸러기구나. 작업을 마친 후 존은 오두막 안의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오두막 안은 따뜻해졌죠. 고스트는 난로 앞에 누워 열기를 즐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존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 따뜻하지. 좋은 겨울이 될 거야. 저녁이 되자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흔들리고 오두막 전체가 삐걱거렸죠. 존은 창문을 점검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폭설이 올 것 같은데. 날씨 예보는 심각한 눈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전기가 끊길 수도 있어. 존이 말했어요. 그는 비상 랜턴과 담요를 준비해 두었죠. 고스트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존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함께 준비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어요. 창문을 때리는 눈소리가 마치 누군가 두드리는 것 같았죠. 존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PTSD 증상이 다시 나타나려는 전조였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때 고스트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워, 고스트. 존이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스트의 온기와 존재감이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죠. 존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천천히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 안의 전등이 꺼졌죠. 존이 예상한 대로 전기가 끊긴 겁니다. 괜찮아, 준비해뒀으니까. 존이 고스트에게 말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랜턴을 켜고 난로에 장작을 더 넣었죠. 하지만 상황은 곧 악화되었어요. 난로 안의 불씨가 갑자기 강하게 타오르더니 굴뚝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뭐지? 존이 의아해하며 난로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난로가 터져버렸어요. 으악! 폭발의 충격으로 존은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어요. 순간 오두막 안은 연기와 불길로 가득 찼죠. 존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어요. 고스트! 존이 기침하며 외쳤어요. 연기로 인해 눈이 따가워 제대로 볼 수 없었죠. 불길은 빠르게 오두막을 태워나갔어요. 나무로 된 벽면과 가구들이 쉽게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일어나려 했지만 폭발 충격으로 다리를 다친 것 같았어요. 이대로 끝인가? 존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죠. 고스트였어요. 진돗개는 연기 속에서도 존을 찾아냈던 겁니다. 고스트. 존이 약하게 부르자 고스트는 그에게 다가와 옷자락을 물었어요. 고스트가 존의 옷을 물고 강하게 당겼죠. 처음에 존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스트의 의도가 곧 분명해졌습니다. 진돗개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따라갈게. 존이 힘겹게 말했어요. 고스트는 놀라운 힘으로 존의 재킷을 물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최대한 몸을 움직여 고스트의 인도를 따르려 했어요. 연기와 불길 사이로 고스트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출구를 향해 나아갔죠. 조금만 더. 존은 기침하며 바닥을 기었어요. 고스트는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았죠. 몸집이 작은 개가 성인 남성을 끄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고스트는 놀라운 의지로 계속해서 존을 당겼어요. 마침내 그들은 문 근처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출구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고스트는 잠시 멈춰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존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부엌 쪽 작은 창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창문. 존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깨달았어요. 고스트가 다른 탈출로를 찾아낸 거였죠. 창문은 작았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만큼은 되었어요. 존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창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창가에 도착한 존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밀었어요. 다행히 창문은 쉽게 열렸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얼굴을 스쳤어요. 고스트, 너 먼저 나가. 존이 말했지만 고스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존의 옷을 물고 밀었어요. 존은 창문을 통해 몸을 밀어 넣었어요. 창문은 좁았지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죠. 마지막 순간 그는 고스트도 함께 끌어안고 바깥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들은 눈 위로 떨어졌죠. 차가운 눈의 감촉이 불에 달궈진 존의 피부에 닿자 진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 했어. 고스트. 존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곧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을 핥으며 도움을 청하듯 짖는 고스트의 모습이었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존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분명 병원이었죠. 어떻게?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침대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밀러 씨. 간호사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웃 농부가 지나가다 불이 난 것을 보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밖에 누워 있었고 하얀 개 한 마리가 당신 곁을 지키고 있었대요. 고스트. 존이 중얼거렸어요. 그 개는 어디 있죠? 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어요. 병원 규정상 안에는 들릴 수 없지만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존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하얀 진돗개 고스트가 병원 뜰에 앉아 그의 병실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고스트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화상은 경미하고 연기 흡입도 심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소방대원들도 놀랐다더군요. 그런 큰 화재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거든요. 소방서장도 존을 방문했어요. 밀러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당신은 불 속에서 숨졌을 거예요.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 개는 당신 옆에서 도움을 청하듯 짖고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동물이군요. 네. 그는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존이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실에 혼자 남게 되자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구나. 존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해왔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고스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죠. 한 마리의 개가 그의 다친 마음을 열고 목숨까지 구한 것이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병원 직원들은 특별히 고스트가 병원 뜰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심지어 간호사들이 번갈아가며 고스트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모두가 그 용감한 개의 이야기에 감동했던 거예요. 퇴원날, 존은 병원을 나서며 고스트를 꼭 안았어요. 집으로 가자, 영웅아. 그가 속삭였죠. 하지만 집이라 부를 오두막은 이제 없었어요.
불에 타 없어진 거였죠. 일단 그들은 마을의 작은 모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고스트는 방 안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며 존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렇지? 그날 밤 존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고스트 덕분에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사람들과도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새로 시작해야 해, 고스트. 존이 침대 발치에 누운 고스트에게 말했어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스트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다음 날 존은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고스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제 개가 화재에서 저를 구해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존의 말에 기자는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인터뷰해도 될까요? 그렇게 존과 고스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진돗개 영웅이 주인의 목숨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에는 존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고립된 삶과 고스트와의 만남, 그리고 화재 사건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누군가는 임시로 살 집을 제공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구와 생필품을 기부했어요. 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고스트. 존이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스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람과 개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던 겁니다. 봄이 오고 존과 고스트는 새로운 집에 정착했어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농가였죠. 예전의 오두막보다 훨씬 넓고 튼튼했어요. 마당도 있어서 고스트가 뛰어놀기에 완벽했죠. 존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존은 고스트와 함께 마당에서 운동을 했어요. 예전의 군인 훈련을 조금 변형해서요.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때로는 간단한 장애물 코스도 만들었죠. 고스트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한 번 보여주면 바로 따라 할 수 있었죠. 넌 정말 특별한 개야, 고스트. 존이 말했어요. 운동 후 함께 마당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그는 고스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진돗개의 하얀 털은 봄 햇살 아래에서 더욱 빛났어요.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존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면 점원과 대화를 나누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눴죠. 고스트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하얀 개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유명한 고스트군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훌륭한 개네요. 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인생의 영웅이에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존은 지역 소방서를 방문했어요. 그는 화재 사건 이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 화재에서 구조된 존 밀러입니다. 소방서장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물론 기억합니다. 진돗개와 함께 사는 분이시죠? 존은 소방서에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행동에 소방서장은 고마워했죠. 실은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 해요. 밀러 씨의 이야기 덕분에 화재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대화를 나누던 중 존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PTSD를 앓고 있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소방서장은 고개를 저었죠.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왜 물으시죠? 제가 경험해보니 개, 특히 진돗개 같은 충직한 개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존이 설명했어요. PTSD 환자들을 위한 진돗개 입양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소방서장의 눈이 빛났어요. 멋진 아이디어네요. 사실 저희 소방관들 중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대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고스트 프로그램의 첫 씨앗이 뿌려졌어요. 존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는 재향군인 단체와 접촉하고 지역동물 보호소와도 협력했죠. 특히 버려지거나 구조된 진돗개들을 훈련시켜 PTSD 환자들에게 입양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3명의 재향군인과 3마리의 진돗개였죠. 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개와의 유대감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참여한 재향군인들은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죠. 한 참전 용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을 잤어요. 모두 제 진돗개 희망 덕분이에요. 이런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었어요.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유명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밀러 씨, 고스트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날 존은 고스트와 함께 방송국에 나갔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는 조금 긴장했지만 고스트의 존재가 그를 안정시켜 주었죠.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람과 개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입니다. 특히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품종이에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왜 하필 진돗개인가요? 다른 품종은 안 되나요? 존은 고스트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모든 개들이 훌륭하지만 진돗개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들은 매우 영리하고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또한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서 위기 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고스트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제 전우이고 제 치료사였고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PTSD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죠. 다른 도시의 재향군인 단체들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진돗개 보존 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밀러 씨, 저희 진돗개의 우수성을 미국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은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고스트,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시작한 것 같아. 그가 진돗개에게 말했죠. 고스트는 여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존은 알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고스트가 있다는 것을요.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존은 자신의 집에 훈련 시설을 만들었어요. 넓은 마당은 개들이 훈련받기에 완벽했죠. 그는 전문 훈련사도 고용했고 수의사와도 협력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죠. 존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전에 고립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리더가 되었죠. PTSD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고스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존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고스트를 만난 지 1년이 지났다. 이 1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 나는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고스트는 단순히 내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했다. 그렇게 고스트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존과 고스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었어요.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가 가져온 기적은 이제 더 큰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몇 년이 흐른 후 고스트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미국 전역에 여러 지부가 생겼고 300명이 넘는 PTSD 환자들이 진돗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존의 작은 아이디어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 있었어요. 존의 집은 이제 프로그램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훈련장이 마련되었고 옆 건물은 사무실로 개조되었어요. 매일 아침 그곳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죠. 훈련사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물론 진돗개들까지.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네, 고스트. 존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옆에 앉아있는 고스트는 이제 나이가 들어 흰털 사이사이에 회색 털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명했죠. 우리 함께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고스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개를 입양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갔어요. 그들은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발했죠. 먼저 환자의 상태와 성격을 파악한 후 가장 잘 맞는 진돗개를 선별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하는 적응 기간과 훈련 과정을 거쳤죠. 진돗개는 이제 미국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서 핵심 품종이 되었어요. 존이 한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직관적인 감각과 충성심, 그리고 보호 본능이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어요. 한 대학 연구팀이 고스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 장애와 불안 증세가 크게 줄어들었죠. 이건 약물이나 상담 치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은 항상 강조했어요. 진돗개는 기존 치료의 보완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한 특별한 방문객이 프로그램 본부를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 보존회 회장이었죠. 밀러 씨, 저희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고스트에게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 정말 특별한 진돗개입니다. 그들은 고스트의 혈통에 대해 물었지만 존은 알 수 없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저를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대표단의 방문 이후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확장되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진돗개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방법론은 다른 나라에도 공유되었죠.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고스트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왔어요. 우리는 밀러 씨와 고스트의 특별한 이야기부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켰는지 담아내고 싶습니다. 감독이 말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존에게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감독은 존에게 질문했어요. 고스트가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순간은 언제였나요?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화재에서 저를 구해냈을 때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가 처음 나타났을 때였어요. 그때 이미 저는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촬영 마지막 날, 스태프들은 존과 고스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던 숲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행이었죠. 우리가 리서치 중에 발견한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장면을 찍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존과 고스트는 모든 것이 시작된 숲으로 돌아갔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내가 처음 나타났지. 존이 고스트에게 말했어요. 카메라는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 같았죠. 그때는 몰랐어.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 장면으로 다큐멘터리는 마무리되었고 고스트 마음을 구한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어요.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고스트는 점점 더 나이가 들었어요.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존의 발치에서 조용히 보냈죠.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늙었구나, 친구야. 존이 고스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지만. 그는 자신도 이제 흰머리가 많아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한 세월은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존은 일상에서 조금씩 물러나 고스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함께 고요한 아침 산책을 즐겼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오후를 보냈죠. 간단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존은 평소와 같이 눈을 떴지만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고스트가 평소 자리에 없었죠. 고스트? 그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을 살펴보다가 마당에서 고스트를 발견했습니다. 고스트는 햇살이 비치는 잔디밭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존이 다가가자 고스트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고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죠. 존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요. 괜찮아, 친구야. 내가 여기 있어. 그날 저녁 고스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존의 품 안에서요. 편히 가, 내 영웅. 존이 속삭였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스트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 느끼는 진정한 상실감이었죠. 다음 날, 존은 자신의 뒷마당에 작은 묘를 만들었어요. 단순한 돌 위에 이렇게 새겼죠. 고스트,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영원히 기억할게. 묘 앞에 서서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고스트의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까지. 모두가 고스트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모였죠. 고스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 모두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장례식 후 존은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프로그램의 운영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고스트가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는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한국 진돗개 보존회의 대표였죠.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밀러 씨, 특별한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주 작은 하얀 강아지가 있었어요. 고스트를 닮은 진돗개 새끼였죠. 이 아이는 특별한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가 고스트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존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 강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고스트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맑은 눈빛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이름은 고스트 정신을 기리며 고스트 2세라고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대표가 제안했어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한 이름이네요. 그는 작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죠. 고스트 2세는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어요. 마치 이미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냈죠. 존은 어린 진돗개를 훈련시키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어요. 너도 특별한 아이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이제는 해외 지부도 여러 곳 생겼고 연구 프로젝트도 확장되었죠. 고스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고스트 2세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존은 프로그램 본부 벽에 고스트의 커다란 사진을 걸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때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내 발로 걸어올 수도 있다. 방문객들은 종종 이 사진 앞에 서서 고스트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고스트 2세가 자라면서 존은 그가 선대의 특별한 능력을 이어받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역시 사람의 감정을 읽고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유전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존은 종종 생각했어요. 한 번은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한 참전 용사가 갑자기 패닉 발작을 일으켰어요. 누구도 미처 대처하지 못했을 때 고스트 2세가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차분히 옆에 앉았죠. 그의 존재만으로도 참전 용사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놀랍군요.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야. 존이 말했어요. 고스트의 유산은 단순히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돗개의 특별한 영혼이 있었어요. 몇 년이 더 흐른 후 고스트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기관으로 성장했어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돗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존과 고스트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존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었어요. 그의 곁에는 항상 고스트 2세가 있었고 이제는 고스트 3세까지 함께했죠. 진돗개 가문의 전통이 이어지는 셈이었어요. 때로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야. 존이 종종 말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존은 고스트의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몰래 친구야? 내가 시작한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는 조용히 말했죠. 그의 옆에는 고스트 2세와 3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그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바람이 살랑거리며 나뭇잎을 흩날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고스트의 대답 같았죠. 내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국 사랑과 희망이었어. 존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끝나지 않아. 존의 일생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전쟁의 공포에서 시작해 고립된 삶을 거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치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가 있었어요. 기적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중이었다. 존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그의 삶은 고스트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 기적은 이제 다른 많은 이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10년이 더 흐른 후 고스트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적인 기관이 되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지부가 있었고 10,000명이 넘는 PTSD 환자들이 진돗개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존과 고스트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존은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운영은 젊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그는 주로 강연과 자문 역할을 했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존이 한 콘퍼런스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한 마리의 개, 한 마리의 진돗개가 저를 구했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 고스트 2세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고스트 3세가 프로그램의 대표견으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스트 4세, 5세까지 태어나 훈련을 받고 있었죠. 진돗개 가문의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의 성공은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어요. 여러 대학에서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돗개가 있었죠. 진돗개의 특별한 생체 감지 능력이 PTSD 환자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의학계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병원에서는 진돗개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약물 치료와 상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환자들이 진돗개와 함께하면서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설명했어요. 진돗개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어요. 특히 한국의 진돗개 보존 노력은 더욱 활발해졌죠. 밀러 씨와 고스트 덕분에 우리 진돗개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진돗개 보존회 회장이 말했어요. 존은 종종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웠죠. 고스트가 내게 오기 전에는 진돗개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 번은 한국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어요. 당신이 우리 진돗개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어요. 마을 노인이 말했죠. 존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고스트가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어요. PTSD 환자뿐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아동, 치매 노인, 그리고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도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존이 강조했어요. 그들은 치유자이자 수호자이자 친구입니다. 그들의 직관적인 능력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지만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어느 날 존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유명 영화사에서 그와 고스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처음에 존은 망설였어요. 그는 항상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죠. 단, 이야기의 중심은 항상 고스트여야 합니다. 그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영화 고스트 마음을 구한 진돗개는 전 세계적으로 개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관객들이 존과 고스트의 여정에 감동했고 진돗개 입양률도 크게 증가했죠.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고스트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증거입니다. 존이 말했어요. 영화 개봉 이후 존은 더 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그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이에 응했죠.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존은 여전히 매일 아침 고스트의 묘를 찾았어요. 그곳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안녕, 친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가 속삭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존은 자신의 건강도 서서히 약해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어. 고스트 덕분에. 그가 자주 말했어요. 그의 80번째 생일에 전 세계 고스트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물론 수많은 진돗개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이구나. 존이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행사에서 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모아 만든 영상이 상영되었죠. 밀러 씨, 당신과 고스트 덕분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고스트의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영상이 끝나자 존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모두 고스트의 공이에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 마리의 개가 이토록 많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행사가 끝난 후 존은 고스트 3세, 4세, 5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집은 여전히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본부였고 많은 진돗개들의 보금자리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 그가 개들에게 말했어요. 마치 이해한 듯 그들은 조용히 그의 곁에 모여 앉았어요. 존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원래의 고스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었지. 그가 부드럽게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프로그램이 성장해온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존은 평소처럼 고스트의 묘를 찾았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죠. 고스트, 수많은 영혼의 치유자라고 새겨진. 그는 기념비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 덕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이들의 삶고 프로그램의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진돗개들이 훈련을 받고 새로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합류했죠. 존은 가끔 훈련 세션을 관찰하며 조언을 했어요. 진돗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신뢰예요.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도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 젊은 훈련사가 물었어요. 밀러 씨,
어떻게 고스트와 그런 특별한 유대를 형성하셨나요?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글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해준 거예요. 고스트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준비될 기다려 주었죠. 진정한 유대란 그런 것이에요. 매년 고스트의 기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고스트의 날이라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전 세계 고스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그 특별한 진돗개를 기억했죠. 고스트의 영혼은 모든 진돗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존이 항상 말했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존은 자신의 이야기가 점점 더 전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그를 마치 영웅처럼 대했죠.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가 항상 강조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고스트였어요. 그의 85번째 생일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가 진돗개 보존과 치료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거였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영광입니다. 존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고 존은 생애 마지막 긴 여행을 떠났어요. 물론 고스트 3세가 그와 함께했죠. 서울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어요. 밀러 씨, 당신은 우리 진돗개의 진정한 대사입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훈장을 받으며 존은 짧은 연설을 했어요. 이 영광은 모두 고스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의 구원자였고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존재이며 저는 그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존은 진돗개 보존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순수혈통의 진돗개들을 만났죠. 이들 중 누군가가 고스트의 친척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방문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고스트가 나에게 온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운명이었죠. 그가 귀국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고스트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와 진돗개가 함께한 인생에서 배운 지혜를 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어요. 몇 년이 더 흐른 후 90세가 된 존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요.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죠. 고스트 프로그램은 이제 그의 딸과 손자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족 전통이 된 셈이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손자인 마이클이 물었어요. 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좋아. 특히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걸 보니 더욱 그렇구나. 마이클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 할아버지의 열정을 이어받아 프로그램의 운영을 돕고 있었어요. 그는 특히 진돗개 훈련에 재능을 보였죠.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물론 고스트의 이야기로부터도요. 존의 집 거실 벽에는 고스트의 큰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프로그램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존은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어요. 고스트가 내게 온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돗개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긍정적이었죠. 진돗개의 치유 능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었어요. 존은 매일 조금씩 자신의 회고록, 고스트의 교훈을 완성해 나갔어요. 글을 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전해져야 해. 그가 결심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 존은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숲속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하얀 형체가 나타났어요. 고스트였죠. 함께 걸을까, 친구야? 존이 물었고 고스트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앞서 걸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존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가 고스트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마이클이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진돗개 연구센터가 개관했다는 소식이었죠. 할아버지 이름을 딴 존 밀러 센터예요. 진돗개의 치유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죠. 존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내 이름이라고? 그가 마침내 말했죠. 네, 할아버지. 모두가 할아버지의 공헌을 기억하길 원했어요.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모두 고스트의 공이야. 존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센터는 고스트 연구센터라고 불려야 해.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존 밀러와 고스트 진돗개 연구센터입니다. 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구나. 우리는 항상 함께였으니까. 그가 말했어요.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특별한 빛을 발견했죠.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존처럼 빛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존은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완성했어요. 나의 인생은 고스트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전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스트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적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중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쓴 후 존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하얀 눈 위에 비치고 있었죠. 그는 문득 고스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 친구야. 그가 속삭였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할아버지를 깨우러 왔을 때 존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완성된 회고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그는 고요히 세상을 떠났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존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가 그와 고스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이들이었죠. 의식은 고스트의 묘 옆에서 열렸고 존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곁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존 밀러와 고스트, 서로의 구원자. 장례식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 마리의 진돗개들이 참석자들과 함께했죠. 그들은 묘 주위에 조용히 앉아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네요. 한 참석자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존의 회고록 고스트의 교훈은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 때로는 구원자가 내 발로 걸어올 수도 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이들과의 연결에서 시작된다. 고스트 프로그램은 존이 없는 후에도 계속 성장했어요. 마이클과 그의 팀은 존의 비전을 충실히 이어갔죠.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치료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어요. 고스트 운동이라 불리기도 했죠. 연구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진돗개가 어떻게 인간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지 파악하려 했죠.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개들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존과 고스트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전설이 되어갔어요. 영화, 책,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죠. 그리고 각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 존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고스트 프로그램 본부에는 그와 고스트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존은 앉아있고 고스트는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존의 회고록에서 가져온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기적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중이었다. 마이클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의 딸 사라도 프로그램에 합류했어요. 가족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고스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사라가 말했어요. 어느 봄날, 사라는 프로그램 본부 뒤뜰에 있는 고스트와 존의 묘를 찾았어요. 그곳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죠. 그때 갑자기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묘비 위에 앉았어요. 안녕, 고스트.
안녕, 할아버지. 사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비는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사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적은 정말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곳, 존과 고스트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장소에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한 사람과 한 마리 개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한 기적은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고스트의 진정한 유산이었어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스트 마이너스 마음을 구한 진돗개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특별한 인연 속에서 감사합니다.